하스스톤으로 전사 입지를 강하게 굳힌 가로시 헬스크림.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릭터이기에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죠. 미약했던 가로시의 시작부터 찬란했던 전성기, 그리고 가로시의 충한 최후까지 강인했지만 일그러진 한 오크 전사의 일대기를 따라 내려가 봅시다. 그롬마시 헬스크림의 아들이었던 가로시는 전선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아버지와 달리 드레노어의 한 구석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로시가 아버지와 달리 아제로스 침공에 참여하지 않고 드레노어 구석에 짱박혀있던 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는데요. 오우거 제국이 오크와 전쟁 중 붉은 천연두를 퍼뜨렸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감염자들을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롬마시의 아들이었던 가로시도 함께 격리되죠. 격리된 오크들은 호드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행 중 다행으로 호드의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제로스에서 타락한 호드가 패배하고 불타는 군단과 신생 호드가 치고받고 하는 동안 가로시는 점점 무기력하게 변합니다.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기 위해 앞장선자가 자신의 아버지 그롬마시 헬스크림이었기 때문에 배신자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삶의 의지를 잃어가죠. 그 명예로운 오크가 맞는지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마그하르의 족장 가로시. 이후 듀로탄의 아들 쓰랄을 만나게 되고 쓰랄은 그롬마시 헬스크림의 최후와 그 진실을 가로시에게 보여줍니다. No, old friend. You freed us all. 가로시는 그동안 배신자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장렬한 희생에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 와우를 했던 모든 유저들이 가로시가 지금처럼 중요한 인물이 되리란 건 상상도 못했었죠. 이후 가로시는 변합니다. 그런데 변해도 너무 변해버립니다. 마그하르 시절이 나약한 찌질이었다면 이젠 막 나가는 마초남이 된 것이죠. 노스랜드 원정에 합류한 가로시는 전쟁 선봉에서 지휘봉을 잡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하나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앞섰던 가로시. 당시 대족장이었던 쓰랄은 가로시를 인정하고 얼음왕관 공격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리치왕이 쓰러지고 노스랜드 원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쓰랄은 아제로스의 평화를 위해 대족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를 고민한 끝에 아직 감정적으로 미숙하지만 가장 에너지 넘치는 젊은 피인 가로시를 대족장으로 결정하죠. 그렇게 마그하르의 찌질한 가로시에서 호드의 대족장 가로시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로시는 워낙 감정이 앞서는 성격 탓에 주로 나이가 든 인물들과 충돌이 잦았는데요. 타오렌의 대족장인 케른 블러드 우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케른은 비록 원로한 나이였지만 쓰랄과 함께 불타는 군단을 막았고 신생 호드를 건립하는 등 살아있는 호드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죠. 때문에 가로시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분이었지만 황혼의 망치단의 계략으로 인해 결국 둘은 깃발을 꽂게 됩니다. 나그란드에서 찌질거리던 가로시가 싸움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케른은 가로시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족장을 노리는 마가타 그린 토템이 몰래 피해의 울음소리에 독을 발라놨고 독은 케른의 작은 상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막고라는 결국 영문도 모르는 가로시의 승리로 돌아갔고 케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로시는 승리의 잔치를 벌이던 중 실상을 알게 되죠. 마가타는 케른의 아들 바인과의 싸움에서 수세에 몰리자 가로시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만 가로시는 거절합니다. 이후 바인이 타우렌의 대족장 자리에 오르자 사과하고 호드의 이름으로 보호를 맹세하죠. 가로시는 다혈질 성격이 흠이지만 나름대로 대족장으로서 호드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족장의 그릇이 맞지 않았는지 가로시는 점점 삐뚤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오크 중심주의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이런 분위기를 느낀 호드의 족장들은 가로시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되죠. 특히 친위대인 코르크로는 잘못된 가로시의 명령에도 충직히 따르며 가로시의 일탈을 부추기게 됩니다. 당시 코르크론의 일원이자 가로시의 보좌관이었던 말코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며 가로시를 전쟁광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가로시는 대족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테라모어의 만화 폭탄을 떨어뜨리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증발시켜버린 이 사건으로 가로시의 악행은 얼라이언스 호드의 대립을 뛰어넘어 버렸죠. 가로시의 이런 폭정은 멈추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가로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판다레아 대륙의 힘을 독차지하려는 것을 볼진이 반대하자 코르크론을 보내 암살하려고 합니다. 같은 연합의 족장까지 암살할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볼진은 죽지 않았으나 이 사실은 호드의 마음을 가로시에게서 돌리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살아남은 볼진과 다른 족장들이 합세하여 가로시의 폭정을 그만두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하는데요. 가로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판다리아 대륙의 힘을 손에 넣고자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만의 샤의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고대신 이샤라즈의 심령을 손에 넣게 되죠. 얼라이언스 호드뿐 아니라 자신을 대족장을 세운 쓰랄마저 적으로 돌린 가로시는 그렇게 오크를 아제로스 중심에 세우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로시는 패배하고 대족장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볼진이 새로운 대족장으로 취임하며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공동의 적이었던 가로시를 재판대에 세우죠. 안두인의 노력에도 가로시는 변하지 않았고 최후의 변론에서도 테라모어 같은 도시를 수천 개라도 더 파괴하겠다고 일갈하여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가로시에게 시선이 주목되었던 찰나 무한의 용군단의 개입으로 가로시는 어딘가로 순간이동해버리죠. 가로시가 도착한 곳은 아제로스가 아닌 또 다른 세계의 드레노어였습니다. 드레노어에 도착한 가로시는 전쟁 노래 부족에게 접근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대면하게 됩니다. 가로시는 그롬마쉬에게 오크의 타락과 만노로스의 피해에 대한 사실을 전하며 호드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설득하죠. 가로시가 차원이동 중 손에 넣은 환영의 파편을 이용해 모든 것을 보게 된 그롬은 가로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롬이 만노로스의 피를 먹어야 하는 그 순간 모든 미래가 뒤바뀌게 되죠. 그렇게 군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된 평양세계의 호드는 가로시의 도움과 입김으로 미래 기술을 접목한 강력한 군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가로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가로시는 없었는데요. 때문에 가로시는 가로시 헬스크림이 아니라 예언자 가로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가로시는 강철 호드의 전쟁 노래 부족장이 되고 세력을 늘리고 있었죠. 그렇게 강철 호드는 다시 아제로스를 침공할 계획을 짜고 있었고 저지하려는 이렐과 드루탄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랄이 직접 가로시에게 막고라를 신청하고
그렇게 스랄과 가로시의 결투가 시작되죠. 전부 모두를 위해서였다. 날 대죽장에 앉혀놓고 넌 떠나버렸어. 뒤처리만 잔뜩 시키고 날 저버린 건 너야. 너에겐 진정한 전사의 힘이 없다. 난 그런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 가로시. 내 힘은 세상 모든 곳에 있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 네가 자초한 운명이다. 그렇게 가로시는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록 여러 만행을 저지르며 모든 종족을 적으로 돌린 가로시였지만 결단력 하나만큼은 호드스러웠다고 볼 수 있었죠. 오늘은 코르크론 정예병과 함께 가장 가로시다운 어그로 전설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